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들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코스피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3거래일 만에 3,100선을 내어줬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부진과 주요 이슈의 소멸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92% 하락한 3,07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정오쯤에 3,036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힘을 내지 못했던 건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팔자세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로 물량을 덜어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시총 1위 탈환으로 SK하이닉스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1.7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29% 내리면서 787선 기록했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1,299개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쌍끌이 매도에 나섰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내림세 기록했는데요. HLB가 계열사의 유럽 임상 실패로 3% 넘게 하락하면서 3위 자리를 에코프로에게 내어줬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중국 기업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급처 다변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전문가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의상은 파랗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약세장에서도 전문가님 손길이 닿은 종목들은 다 빨갛게 물들여 주셨거든요. 네. 한국전력 2거래일 연속 강했고 또 SK하이닉스 공략주로 짚어주셨는데 3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네.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와 공략주 현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의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매매 폼과 또 퍼포먼스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신규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식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소통방에도 제 교육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힘듦이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약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장은 눈 깜빡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를 방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줄 아셔야 분명히 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월억대 계좌 인증이 정말 한 수십 분 나왔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명이 월억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한 수백 명이 월천 계좌를 수익 인증이 나온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제 교육방에서 한 수십 명이 월천 달성했다고 이렇게 인증해 주셨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시장보다 강한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3월 달은 지금 장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이제 이분의 어떤 계좌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이제 1.53% 이렇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분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죠? 64% 정도 수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수익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계좌 예수금이 한 억대예요. 네, 억대인데 그냥 1억으로 잡는다고 해도 한 6,400만 원을 벌어 가신 거죠. 네, 단 한 달 만에 시장이 하락을 해도. 그래서 오늘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시장 중에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다 빠지는데 딱 두 종목은 상승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시장이 하락을 해도 분명히 또 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또 확실히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초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월 억대 계좌 인증을 수익 인증을 해주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월마다 뭐 한 1,000만 원씩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저랑 뭐 많이 소통하시는 분 중에 예수금을 한 작년 10월 달에 한 3,000만 원 세팅해가지고 이분이 첫째 달 저랑 했을 때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지금 저랑 한 8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둘째 달에 1,000만 원을 찍더니 지금은 드디어 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수금이 커가지고 월 억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보통 대한민국 평균 예수금이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한 2, 3천만 원을 월마다 못 낸다,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을 하는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물론 뭐 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월마다 한 500만 원 번다. 그 부분들도 잘하는 거겠죠. 하지만 실제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도 한 2, 3천만 원은 벌어갈 수 있게 항상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떤 종목을 거래하느냐, 또 어떤 종목을 보느냐 이게 핵심이 될 텐데 보시면은 이제 어제 보시면 5월 23일, 6월 24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히든 종목으로. 히든 종목을 제가 막 남발하는 건 아니고 방송을 하루에 한 번씩 나올 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딱 한 종목씩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전력 그때 이후로 약 32% 그리고 6월 24일이니까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약 1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후 한 2, 3거래일 만에 41% 정도 급등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약 18% 정도 급등했습니다. 하이닉스는 6월 11일, 6월 23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때 이후로 이 큰 대형주가 23%, 또 10%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5월, 6월 달 제 황제주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 맞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처음 봤어요. 한국전력이 이렇게 강한 시기가 오긴 왔구나.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또 강했던 흐름이었고 방송 공략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양봉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에 진입을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이후로 14%. 근데 저와 함께 오래 하신 분들 지금 교육방에 한 6,600분, 6,700분 정도 계세요. 정말 미친 듯이 지금 교육방에 들어와 계시는데 보시면 교육방에서는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며칠 뒤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 첫 번째 방송 공략 타점이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상승하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때 이후로 약 32%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타점 잘 잡아가지고 14% 정도 수익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의미가 있었고 나름 공략을 잘 했다라는 거를 조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어서 좋았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종가 베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여러 데서 종가 베팅 했었고요. 여기서도 종가 베팅 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봉을 내주면서 장중에 약 8%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매매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거래 정지가 또 풀리죠. 이 종목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 교육방에서는 이날 상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송 공략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시초가 여기서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목표가는 10만 원 잡았었죠. 일단 1차 목표 주가를.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이틀 차 만에 거의 하루 만에 도달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차에 도달하고 11만 4천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1%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매매했느냐가 핵심인데 이날 여기서 상따를 했어요. 상따하고 다음날 매도하고 여기서도 장중 매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상따하고 매도하고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매지 타점 보시면은 한 9만 원대 초반에 사가지고 한 10만 원대 중반에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오늘이 거래 정지였고 전전날에 종가 베팅해서 전일에 이렇게 슈팅 줄 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도 말씀을 드리지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사이클을 타면서 흐름을 타면서 종가 베팅이든 아니면은 이 종목이 정말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따를 도와드리고 있고 내일도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뭐 해야죠? 종가 베팅 해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은 장중에 뭐 돌파 매매나 눌림 매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원 없이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일단 매수 매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매수 매도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젓가락도 못 집으면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그러니까 숟가락만 들 줄 안다고 하면은 제가 그 안에서 나오는 사실 종목들이 요즘에 지뢰밭이에요. 워낙 난이도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좀만 늦게 샀다라고 하면은 뭐 패대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서 사면 안 되는지를 알아요. 왜 사면 안 되는지를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한 자리에서 그리고 탄력이 강하게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손실은 정말 적게 나고 그다음에 수익은 정말 크게 나는 그런 매매를 하면서 월천, 월억대의 어떤 계좌를 계속해서 인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목표 주가는 상당히 먼데 오늘 좀 패대기가 좀 크게 나왔죠.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피드백 드리고요. 일단 공략 시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약 18% 상승했는데 거의 보합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 또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들에서 요즘 되게 좋았잖아요, 흐름이. 이 모든 종목들에서 흐름을 잘 탔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이닉스, 어제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뿜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제도 시장은 안 좋았어요. 어제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되었죠? 중요한 건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약세였어요. 하지만 얘는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도 음봉이 나왔는데 얘는 또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내일 음봉이 나와도 SK 하이닉스는 떨어질까요? 그럴 확률보다는 또 올라갈 확률이 높죠. 만약에 또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 또 얘는 더 지수를 올리려면 SK 하이닉스를 올려야 되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효자죠. 여기서도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약 23%, 또 여기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또 1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했어도 분명히 지금 시장은 충분히 하락장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할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지금 한 3거래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공략은 여기서 도와드리고 나서 약 200%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올라간 게 여기서 30%가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고 돌아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123% 그리고 뭐 85% 이렇게 상승했는데 오늘 얘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틀 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7만 원짜리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찰 또 오늘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저는 고찰할 자격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부터 6만 원, 7만 원대까지 모든 매매 구간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매수,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도인데 저는 그러니까 뭐 보통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죠. 그리고 나서 100% 올랐죠. 공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끝나지만 실제 저는 매일 매매를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한 25번에서 30번을 공략했어요.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요. 정확하게.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많이 매매해보고 고민을 해봤고 고찰을 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뭐 몇십억을 벌고 또 몇 억을 벌고 또 몇 천만 원을 벌었는데 수익 진심 축하드리고 또 좋은 기회는 있다. 그런 관점을 보시고 천천히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진실된 자리에서 제가 또 저가 매수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런 뜨거운 종목들,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매매하면서 나도 한번 월천, 월억대 한번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불로 가득한 공략주 현황 들어보고 왔습니다. 원전 수혜 종목으로 강했던 한국전력,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30만 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산 테마, 글로벌 국방비 증액 움직임 속에서 주목받았고 반도체 테마, AI 수요 확대에 따라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방산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동발 긴장감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데 공식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핵심 무기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사이버 방어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망의정의 투자 확대를 언급한 건데요. 무엇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과 방산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국방비 증액 움직임 속에서 국내 방산 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했던 방산 종목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했던 종목 H중공업 10% 가까운 탄력 보여줬고요. 한국항공우주 5%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로는 반도체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세장을 보여줬지만 반도체는 오히려 강한 탄력을 보여줬죠. 바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이상 급증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한 달 만에 재탈환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 증시 마감 이후 마이크론은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다음 분기 실적 역시 가이던스가 호조를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은 국내 증시에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프리마켓에서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강했던 반도체 종목도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미반도체,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중국 기업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 1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방산 그리고 반도체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요즘 오늘 시장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나 아니면은 좀 저가로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최근까지는 조금 비쌌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오늘 조정을 받은 종목들, 오히려 주도주란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하락할 때는 정말 좀 무섭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대장들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만 실제 반등하거나 또 고점을 돌파할 때 정말 더 많이 크게 갑니다. 뭐 강남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강남 부동산 보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이게 대장이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올라갈 때 또 정고점을 빠르게 돌파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는 10%,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8에서 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전 네이버를 첫 번째 종목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네이버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100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 그 얘기가 좀 자극적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뭐 아무 어떤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 1등이라고 하는 윤사모엘이 얘기하는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늘 하락은 이렇게 예상치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종목이 50만 원을 가고 100만 원 간다고 해봐요. 이 정도는 견딜 줄 아셔야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요즘에 좀 신약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초대 AI 미래기획수서의 하종우 네이버 센터장이 임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로 미는 정책이 1호 정책이 AI 100조 투자 이거였죠. 그래서 GPU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얘네들이 네이버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5,4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PER 기준으로도 약 20배밖에 안 돼요. 성장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인데 20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0배예요. 실적 대비 PER이 50배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는 물론 카카오도 나쁘지 않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뭐 좀 정부랑 좀 약간 뭐 관계가 괜찮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평가적인 매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AI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은 네이버로 인정을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대장을 또 매매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AI 정책과 관련해서 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 사업 수주 확대에 따른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도 저는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수석부터 또 중기부 장관 후보까지 정부 요직을 꿰찬 네이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정 시에는 매수 전략, 뭐 눌림목, 사실 눌림목이라는 게 반등이 나와야 눌림목인데 반등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등이 안 나오면 이게 물림목이 돼버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말을 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창 올라갈 때 이런 데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이게 좀 근데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 갈 때까지 매매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100만 원을 가도 여러분들은 수익 보는 게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매는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봉 이평 배열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평 배열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이평선들 있죠. 장기 이평, 단기 이평. 단기 이평이라고 하면은 뭐 5일선, 11선, 21선,
뭐 이런 거 장기 입형이라고 하면은 60일, 120일, 뭐 240일, 480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형을 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아래에 있죠. 예, 주가 아래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역배열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 주식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얘가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서 이평이 이제 눕죠. 예, 이평이 누워버려요. 왜냐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횡보 추세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평이 누워버리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은 매도세가 나와버리고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은 매수세가 나와요. 이게 박스권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박스권을 한 3년에서 4년 동안 있다가 지금 바꿨잖아요. 추세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은 어쨌든 이게 바꾼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그러면 이평이 장기 이평이 올라간 거를 끌어내리려는 힘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장기 이평도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눌림목에 차라리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봉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지 레벨 24만 원에서 23만 원, 저항 레벨 29만 원에서 28만 원, 저항 레벨 34만 원, 저항 레벨 40만 원 이렇게 체크를 계속해서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꼭 굳이 여러분들이 사는 게 29만 원, 뭐 28만 원에 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기왕이면은 이런 데서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런 거는요. 어차피 싸게 가고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너무 안 봐요. 그냥 올라가면은 물론 올라가면은 좋다 얘기하니까 사실 그쵸? 하지만 어쨌든 얘는 펀더멘탈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 펀더멘탈 바뀌지 않았고 근데 지지 구간들은 이런 데 있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해 그럼 여기는 나중에 저항 지지 구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약간 그러니까 정박자를 잘 타야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매물대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만 잘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미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3년 4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어느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하락 추세였고 지금은 횡보 추세로 바뀌었고 지금은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렸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이버 그러니까 이게 장기 이평이 끌어당기는 힘이 월봉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밑꼬리들 있죠. 이게 여기서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번 정도 되돌림이 나와요. 그게 기회라고요. 제가 이거 이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에도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저항 구간에서는 굳이 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들도 노리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헤비급 트레이더들도 다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저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어떤 매매하는 사람들이랑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들을 알려드리면은 조금 깊이 새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상승 초입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쉽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물렸어도 살려줘요. 금방 살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어쨌든 이 종목에서 이 좋은 종목에서 내가 돈 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코스피 5천 시대, 뭐 4천 시대가 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코스피 4천을 가고 5천을 간다고 하면은 사실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코스피가 3천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돈 잃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만약에 코스피가 4천을 가고 5천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깡통 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슬프게도. 그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이랑 이런 종목들 이런 데서 내가 뭐 뇌동매매 아니면 나 자신을 자제 못하거나 아니면은 분석을 잘못하거나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돈 한 푼도 못 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제대로 한번 돈 복사 해보고 싶다. 계좌 퀀텀 점프 이뤄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일과 교육방에서 만나고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테마 짚어봤습니다.
정부 주도의 소버린 AI 정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관련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자리하면서 상승 초입 관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짚어주셨습니다. 장중 대응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테마, 핀테크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페이가 이번 달 들어서만 140% 넘게 올랐던데요.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에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투자 전략은 개인적으로는 깊이 빠지거나 네. 아니면은 대폭등이 나오거나 그러면 붙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고 정말 관련 종목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대장이 맞자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파동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크게. 예, 쉽다. 예, 쉬운 구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금만 정박자 조금만 탈 줄 안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이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랑 굉장히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은한테 방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한은한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맡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중앙은행 한은이랑 같이 CBDC와 관련해서 개발을 참여한 부각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뭐 조정을 받든지 뭐 올라가든지 계속해서 붙어서 매매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전 국민의 4,2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제 인프라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카카오페이 많이 결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CBDC와 관련해서 뭐 본격적으로 얘기가 논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에 이번에 상한가를 2번 갔었죠. 대형주가 상한가를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시가총액이 12조짜리예요. 12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세력주들, 뭐 테마주들처럼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2번씩이나 그것도.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며칠 전에 준상한가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모든 상한가와 그 모든 돌파의 구간에 누가 있었다? 저 윤사무엘이 그 시장의 그 종목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에선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이날도 공략 도와드리고 방송 공략도 도와드렸었죠. 방송 공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40% 넘는 수익을 이틀 차 만에 가져다 드렸었는데 제 매매가 그래요. 물론 대형주 매매도 잘하고 테마주 매매도 잘하고 개별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주인데 세력 붙은 종목들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을 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핵심 가격대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일 고점 11만 4천 원 그 자리를 재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16만 원까지는 한 번에 갈 수는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기까지는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런 라인들 지지 라인까지는요. 그래서 차라리 깊게 빠지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저는 거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돌파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돌파를 딱 여기가 주가 차트를 보면 7만 5천 원에서 7만 2천 원이 사실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한 2022년도 고점 그리고 2023년도 고점 여기를 7만 5천 원인데 이 7만 5천 원을 돌파하니까 갑자기 11만 원까지 가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제 저는 최근에 이제 20일 날 제가 상따를 했거든요. 20일 날 여기 파란 선이 뭐냐면은 여기가 7만 5천 원짜리예요. 7만 5천 원짜리를 돌파할 때 저도 같이 쳐가지고 이 종목이 단 2분 만에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4분 만에 상한가를 가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맛있게 수익을 실현했죠. 30분 만에 다음날 이제 9시 10분에 수익 실현했죠. 이렇게 26% 이 큰 대형주를 가지고 1박 2일 만에 26% 수익이 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럼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도파민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야, 아들아 나 카카오페이 가지고 오늘 상한가 먹었어. 그리고 다음날 22% 수익 냈어.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소고기.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코나이로 상한가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야, 아빠 코나이로 수익 내가지고 오늘 상한가 먹었어. 근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코나이가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상따. 이 현상 노려야 돼.
예, 매수했는데 안 가요. 한 4%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 예, 바로 리스크 관리 하고 나서 이게 좀 하루 종일 또 비실비실한 거예요.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그래서 종가 베팅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음날 정지 먹었어요. 근데 정지 먹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공략하라고 했더니 정지 먹는다고. 기다려 보시라. 다음날 간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네. 또 종가 베팅 다다음날 10분 만에 24% 상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내려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가서 다행이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씩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 리스크는 저는 최소화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좀 주가가 좀 안정적이네? 그러면은 다시 베팅해서 그러면 손익비가 너무 좋잖아요. 먹을 때는 20%에서 26% 수익 나고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1% 손실 나고 그 다음에 또 먹으니까 또 20% 이상 수익 나고 이러니까 손익비가 좋단 말이에요.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많은 제자분들이 작년에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1,000, 2,000, 뭐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못 벌었던 분들이 지금은 억대를 버는 거예요. 1억에서 2억씩 버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은 깡패예요. 돈이 깡패예요. 돈이 예수금이 많고 어느 정도 저만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1억대 이렇게 벌 수 있는데 하지만 저와 함께 한 1년간 고생해가지고 1,000만 원 벌던 분들이 지금은 얼마 번다? 1억에서 2억 벌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예.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때는 크게 번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가 6월 23일 월요일 종가 베팅 실제 여기서 매매하죠. 상따 종목 75,000원, 74,500원, 3시 10분, 그 다음에 47,000원에서 46,000원, 월요일. 그때 실제 상따를 다 하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드리고 그랬을 때 이런 매매 일지가 탄생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9일에도 여기서 상따해가지고 말아버렸죠. 묶어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여기서 거래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험해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만에 또 22에서 26% 수익 매도를 했죠. 아, 너무 맛있죠. 카카오페이로 수익 났어, 아빠. 아, 그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여기서 24일 날 여기서 돌파 딱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매도 1시간 만에 15% 수익.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5월 달까지는 그런 교육을 했었죠. 상한가 따라잡기 교육, 돌파 교육, 돌파 매매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도 다 싸드리고 지금도 다 싸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쉬운 거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유동성이 터진다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은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돈복사나 이 계좌 퀀텀 점프 기회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나도 한번 이번 코스피 5천 시대 바라보고 제대로 한번 돈복사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정부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움직임 속에서 카카오페이가 민간 사업자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고점 11만 4천 원 재돌파 시 16만 원까지 상승 여력 점쳐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원자력 테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한국전력 짚어주시고 오늘 시원하게 4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또 오늘 6시에는 또 호재도 나왔는데 네.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전력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형주들이 좀 까다로운 게 요즘에 거래 대금이 1조 2천억에서 막 2조씩 터져요. 그러다 보면 뭐가 걸릴 수 있냐면 단기 과열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안 해도 이 거래 대금 때문에 단기 과열이 걸리는 이슈가 있는데 얘가 오늘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걸릴 수도 있으면 걸리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안 걸린다라고 하면 내일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원전 섹터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혼이 다시 한국전력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전력을 제가 뭐 어제 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5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어쨌든 해외 원전 수출 시에 이 한국전력이 한수원이 이제 설계나 조달 시공, 이 운영 총괄 주체는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전력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한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찐대장이죠. 네. 결국에 한수원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아니면은 그 현대건설, 삼성물산한테 일을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탕에는 원전이 이 미국에서 트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해서 원전 27년 재가동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완전 폐쇄 원전의 재가동 사례는 여태껏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원래 28년, 29년에 재가동을 시킨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한 1, 2년 앞당겨졌어요. 어제 나온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이 뜻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활발하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팀 코리아가 연간 뭐 한 건만 수주를 해도 이 한국전력,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 규모의 이 EPC 매출 기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이 오늘 들어온 수급도 저는 봤는데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든 뭐 돌파를 하든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어쨌든 시장 조정에도 이번에 증명이 됐죠. 저는 역시 종목을 내일 갈 건 잘 본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종가 베팅해서 오늘도 수익이 났고 여기서도 종가 베팅해서 여기 다음날 수익 났었고 근데 이 큰 대형주를 가지고 이틀 만에 14%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얘도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다만 한국전력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전력은 어떻죠?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추세가 상방이에요. 고점을 갱신하려는 차트란 말이에요.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고점을 갱신하러 간다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8, 9만 원, 10만 원 선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워낙 싸잖아요. 저평가예요. 진짜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아까도 제가 실적 봤는데 말이 안 돼요. 말이.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뭐 공략을 했었죠. 한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음날 1박 2일 만에 16% 상승을 해가지고 너무 맛있었죠. 이것도 자랑하면 되죠. 아들아, 한국전력 가지고 오늘 아빠가 소고기 사주는 거다. 얼마나 좀 간지가 납니까? 멋있잖아요. 한국전력으로 수익 났다. 1박 2일 만에 그것도. 한국전력이 많이 가봐야 평소에 한 2, 3%인데 이게 16%가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요즘에 제 제자분들은 너무 가정에 가면은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너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도 자존감 올라가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오늘 빠지더라고요. 이런데 그래서 그냥 보합해서 일부 매도하고 또 올려주길래 또 수익 매도하고 오늘 여기서 또 돌파를 했어요. 제가 돌파를 했는데 근데 단기 과열 갑자기 뭐가 뜰 것 같아가지고 좀 매도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들어온 수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지 못하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전력이 좀 이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메이저 저항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 눌렸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단기 추세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여기 파란 선이 깨지면은 완벽히 깨진 건데 그러면 21선에선 반등 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거고 근데 다만 21선이 이렇게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때부터는 한두 달 정도 조정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 다만 만약에 74,000원 정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뭐 10만 원, 13만 원까지 열어두고 계속해서 좀 저는 매매를 해볼 생각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남자잖아요, 제가.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으신 분들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모든 구간, 이 모든 상승 구간에 저희가 있었듯이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나도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을 매매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기법서를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네이버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이버가 지금 30만 원 목전에서 조정된 모습인데요. 보유하지 않은 분들께는 기회로 봐도 될까요? 기회죠, 당연히. 그리고 아마 만약에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내일부터는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저가 매수세가요. 네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시초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가장 1순위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지지저항 보시면 돼요. 24만 원 정도가 예전에 한 4년 동안 3년에서 4년 동안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앞으로 이제 지지로서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34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4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만 확인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확인하시고 손절가는 20만 원에 잡아보고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고 저와 함께 또 네이버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의 중심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방송 공략주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이번 주 공략주로 짚어주시고 3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했죠. 최고 23% 강세 기록했고 카카오페이, AI 정책 수혜 기대감 그리고 핀테크 흐름 속에서 짚어주셨고 41% 강세 기록, 방산주에서는 한화시스템이 강했습니다. 31% 강세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투자 인사이트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개장 전에도 함께하는 방법은 자막 하단 통해서 계속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테마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AI 테마가 연일 강세를 보였었죠. 특히 네이버는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꿰차면서 추가 상승 여력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네이버 목표 주가를 JP모건에서 지난주에 상향한 바 있는데요. 추가 상승 관점에서 짚어드렸고 이어서 핀테크 테마도 알아봤습니다. 또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번 달 들어서 148% 급등한 바 있고 거래 정지 이후 내일장 전략도 추가 상승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테마도 알아봐야겠죠. 원자력 테마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원전 해체 산업이 기대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해체 산업에서도 운영 총괄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한국전력 간접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이어서 짚어드릴 텐데요. 정부 주도의 소버린 AI 정책 움직임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입각을 통해 정부와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매수가, 시초가, 1차 목표가 34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